이동현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촉 가이드는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예, 박가영 아나운서가 다른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고 그 자리를 이제 메우시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박가영 아나운서가 나오는 날마다 비가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가은 아나운서가 또 비가 왔어요. 좋은 징조 아닐까요? 아유, 그래 상스러운 징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뭐 전에 다른 채널에서도 시사 뉴스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해주시길 기대하고 그 뭐 첫 시간이니까 우리 청취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솔직히 보이는 라디오를 생각을 못하고 잠시 망각하고 너무 몰골이 추억이 와가지고 그냥 좀, 라디오인 줄 알고 오셨군요. 네, 좀 죄송하게 됐는데 다음에 조금 더 단장을 하고 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듣기도 했었는데 제가 출연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네, 이제 오늘 오전 보도가 됐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YTN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허위 경력 의혹들에 대한 해명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YTN이 특종을 했는데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하루 종일 YTN 이 얘기만 하더군요. 근데 그 김건희 씨가 어떤 의혹 질문에도 해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해명했어요. 네. 근데 이 해명이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큰 논란으로 지금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잘못, 과거의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검증의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공직에 가는 건 아닙니다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에 살게 되고 또 비서도 붙이는 거고 해외 순방할 때 같이 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영부인의 자격이기 때문에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되고 만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으면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 이야기는 가짜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가짜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또 이상하게 답변을 했잖아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게 불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고 이게 법으로 따지면 사문서 위조의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검찰 출신이고 본인이 검찰에 있을 당시에 이건 가지고 그 조국 장관 가족들을 탈탈 털어서 결국은 징역 4년 밖에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냥 돋보이려고 한 거다. 그게 죄라면 죄다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혹만 있느냐. 이것 말고 또 다른 의혹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뭉개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김건희 씨가 한 발언이 또 논란들이 많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결혼 전 일인데 이렇게 검증받아야 하냐라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 윤 후보 역시 오늘 관훈 토론에서 부적절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홍준표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결혼 전 일이 모두 납득이 되면 이재명 전가 사범도 모두 용서해야 된다. 네. 같은 당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부적절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입장을 저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캠프에 유튜브에 등장하든 아니면은 본인이 등장하기 어려우면 등장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입장문을 내놓든지 해서 지금까지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잘못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과 다르고 맞는 것은 이런 게 맞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드린다. 그렇게 해서 털고 가야 계속해서 이걸 공격을 못 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 무슨 뭐 머리 숙이고 얼굴 안 비치게 얼굴 막고 뭐 그런 모습이 더 계속해서 영상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의혹 제기는 계속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찬스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아마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가 JTBC하고 인터뷰한 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쨌든 100만 조회수가 넘었거든요. 뭐 2주 만인가요? 뭐 열흘 만인가? 그런데
오늘 YTN 보도는 하루 만에 지금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네. 그만큼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윤석열 후보에는 불리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단독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려 한 욕심이다. 이걸로 과연 뭘 원했던 건지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꽤 됐습니다만 아직 정무적 판단하기 어려운데 네. 후보자 부인은 더하죠. 그래서 후보자 부인에게 사실은 이 정치인 전문 정치인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또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도 다 컨트롤합니다. 여기하고는 해도 되고 여기하고는 하지 마셔야 되고 이런 질문은 답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도 지금 몰랐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이 인터뷰에 응해서 이런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후폭풍이지. 지난번에 제가 줄리 아니다. 줄리할 시간도 예. 없다. 사실 그 전에는 기존 기성 언론에서 줄리라는 단어를 못 썼어요. 그건 사생활이고 과거 확인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냐. 근데 김건희 씨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줄리라는 네. 단어를 쓸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번도 같은 본인 어떤 효과를 노리려고 했겠습니다만 역효과가 났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영부인이 되실 수도 있는 분이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서 특정한 자리를 갖게 됐다라는 데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시비다.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과 비교할 수 없는 중범죄다라면서 이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부인에 관한 사건에서 사모펀드가 문제라고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무죄가 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허위 이력,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 뭐 이것으로 뭐 4년 정도가 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잣대로 당신 아내도 한번 해보자. 민주당은 그 입장이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오랜만에 호재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의원들이 SNS 글 올리고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터뷰에 응하면서 계속 이것만 공격했단 말이죠. 당분간 민주당은 계속 이걸 공격거리로 삼을 겁니다. 이제 이런 학력과 경력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양평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금융거래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본인은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확인을 해보니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해명이 과연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본인이 모를 수는 있죠. 다만 확인해 보니까는 이상이 없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내한테 해명을 들었겠죠. 네. 근데 아내가 과연 모든 것을 남편한테 그대로 다 해명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왜냐하면 오늘 관훈클럽에 나와가지고 아까 김건희 씨가 한 인터뷰 YTN 단독 보도 그 내용 보니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뭐 허위 수상 경력이라든가 허위 경력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증언들이 반나절 만에 다 나왔거든요. 수상자 아니다.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는 그 게임 협회 이사로 있지도 않았다. 이거 다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제대로 파악도 좀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알아보겠다든가 이렇게 네. 이야기해야지 그거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도한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왔을 때 다시 또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예. 아내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뭐 조동현 씨 사태도 겪었습니다만 언론에서 집요하게 파고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조동현 씨 거는 본인이 어쨌든 마지막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는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계속 걸릴 텐데 아내가 안 하는데 남편이 나서서 또 맞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그런 것도 좀 모양새가 웃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파지는 시간이 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부산저축은행 대장돈 대출 사건 피의자의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인지 몰랐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청장과 관련한 의혹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완전히 모르쇠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후보의 친분 관계를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친한 사람이 내가 맡은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의 변호인을 했는데 몰랐다. 뭐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것도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 특히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녹취록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지 않습니까? 네. 한번 가보라고. 변호사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그때도 본인은 그런 적 없다 그랬는데 녹취록이 등장하니까 아 그렇게 말한 것 같다. 말을 뒤집었거든요. 아니 이 사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줍니까? 이것도 저는 해명이 좀 안 된다고 봐요. 이제 같은 당에는 홍준표 의원도 윤 후보를 향해서 계속 다양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윤 후보가 부인 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날렸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만 해도 본부장 리스크 관련한 발언만 주목을 좀 받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기에는 홍 의원의 경고가 무겁게 들리는데 어떨까요? 홍준표 의원은 내심 예. 후보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후보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아니죠.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은 후단협이라는 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 교체하자. 노무현으로 안 된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충분히 앞으로 이런 의혹들이 이거보다 더 큰 의혹이 많이 터지게 되면 시끄럽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죠.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긴 하지만 오늘만 몇 개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결국은 이 사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당에서 대처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네. 이렇게 뭐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윤 후보의 최측근이죠. 권성동 사무총장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윤 후보가 강원도 유세 일정으로 강릉에 들렀던 날 밤에 권 의원이 기자들과 술자리를 하는 와중에 옆 테이블에 부부와 신랑이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아무래도 당시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니까 출동 내용만 확인하면 오해가 풀릴 일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이게 성희롱으로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고 112 순찰대가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 말은 성희롱은 없었고 그냥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쁘다고 덕담했고 네. 분위기 좋게 헤어졌다. 네. 그렇다면은 112는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억울하다 그러면 112 녹취 풀면 돼요. 정보공개 신청해서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출동한 건 맞으니까. 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6명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6명의 기자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나서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자들 원래 직업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본인들이 못하면 다른 기자들이 그 6명의 기자들한테 취재를 해야 됩니다. 권성동 의원하고 이쪽 열린공감 TV 이야기가 다른데 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목격했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그렇죠. 돼요. 네. 6명의 기자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그 6명의 기자들은 글쎄요. 국민의힘의 같은 편이다.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주면 되고 맞으면 맞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 기자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직 아무런 말도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뒤에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있는데 네. 시간이 윤 캠프 얘기하면 끝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뭐 그러면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YTN의 이 단독보다 굉장히 큰 건이었기 때문에 이동형의 촉이 평상시 7천만 이렇게 실시간 네. 들어오는데 오늘 지금 13,000명이 아이고. 실시간 유튜브로 와서 네, 보고 네. 있어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대박 터졌을 때 이가은 아나운서가 데뷔를 했네요. 네, 근데 몰골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여전히. 그래, 다음 질문으로 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에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덕흠, 전봉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가 다시 삭제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의혹이 불거지면서 탈당까지 했던 분들이 조용히 복당도 되고 선대위에 합류시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렇죠.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거죠. 바로 그건데 네. 나는 윤 후보가 직접 이 사람들 챙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누군가 실무자들이 이렇게 이름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아나운서 말대로 기본 상식만 갖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 이름 올렸다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거 당연히 생각해야죠. 거기다가 앞에 3명이나 문제가 있어서 임명하고 바로바로 취소시켰잖아요. 네. 3명이나 논란이 있었는데 또 논란이 된 사람을 선대위 명단에 이름 집어넣었다. 굉장히 지금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오늘 캠프는 뭐 술파티만 한다. 뭐 네. 그런 지적을 했던데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나이브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선대위를 보면 민주당은 다소 슬림해졌는데 국민의힘은 선대위가 공룡급인데다 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모두 이렇게 각자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제 사공이 많다 보니까 예. 대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괜찮을지 좀 궁금해요. 민주당이 한번 겪었던 시행착오를 보고 네. 국민의힘이 반면 교사로 삼았어야 됐는데 민주당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게 좀 안타깝네요.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민주당 이점 얘기 한번 하고 끝냅시다. 네네. 예.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본다면 뭐 TK를 찾아서 했던 전두환 발언, 뭐 공과가 병존한다. 이제 뭐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우클릭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토끼들은 다 나를 지지할 것이다. 이제 지지층 결집했다. 선거 이기려면 뭐 집토끼만 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보수들은 윤석열 후보로 뭉쳤다. 결국은 이기려고 하면 중도를 공략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판단을 해서 이거 지금 우클릭 행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 평상시 이재명이 했던 어딘가 다른 거죠. 그렇죠. 중도화 전략이라고 보고요. 근데 당내에서도 시끄럽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갖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일정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대여섯 개씩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대여섯 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 완화 발언 이거 캠프나 혹은 당과 상의했겠습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경우도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아차 싶으니까 뒤에 용서할 수 없는 총칼로 이런 거 따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좀 줄여야 되고 일정을. 윤석열 후보는 좀 늘려야 됩니다. 아하. 윤석열 후보는 너무 일정을 안 잡고 있어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쪽 다 지킬까지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가이드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